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격 수업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시민으로서 도덕적 과제는 무엇인가 세 번째 중단원의 두 번째 단원의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는 무엇인가인데요.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오늘 학습할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세계가 세계화가 되고 있고 우리는 세계 시민의식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세계 시민이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거 한 번만 확인할게요.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세상을 보다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세계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나라의 한 국가의 문제가 세계화로 인해서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라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의식을 지니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세계 시민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이렇게 우리가 세계 시민 의식을 지녀야 하는 이유를 이 3세대 인권인 이 권리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3세대 인권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연대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2학년 일반 친구들은 연대권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었고 2학년 2반 친구들은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데요. 우리 2학년 2반, 2학년 1반 친구들 모두 활동지 15번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친구는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2반 친구들은 연대권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연대권이란 3세대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시험 대비를 한다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1세대 인권은 어떤 권리를 1세대 인권이라고 했었죠? 네, 바로 1세대 인권은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이제 권리가 자유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고 이제 누군가가 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또 다른 말로 시민 정치적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노예나 노예적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기타 등등의 자유가 있었죠. 여기에는 우리가 시민 정치적 권리를 누리려면은 국가,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고 기타로 사생활에 관한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해 보아야 할 내용이고 두 번째 2세대 인권은 자유권이 아니라 2세대 인권은 무슨 권리라고 했죠? 네, 2세대 인권은 평등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유권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과 이게 안 나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불평등을 누리지 못하게 개입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권리가 평등권입니다.
그래서 시민 정치적 권리인 1세대는 소극적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2세대 인권은 적극적 권리라고 합니다. 국가는 그냥 뭐 자유로운 상태로 놔둬야 되는 것도 맞지만 뭔가 국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권리가 평등권입니다. 이제 3세대 인권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3세대 인권은 조금 1, 2세대 인권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1세대 인권은 뭔가 개인적인 것이죠. 뭔가 인간 또는 개인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연대권은 사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권리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은 사실 다른 사람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 공동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쓰레기 문제, 뭐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도 다른 전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가 좀 행복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영향이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미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가 모든 사회가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도 나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게 이제 연대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구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이라면 나의 권리가 더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은 개인의 초점을 맞췄더라면 3세대 인권인 연대권은 뭐냐면 나와 지금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 타인, 공동체의 어려움에 처한 집단, 이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연대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연대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행복, 평화 등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연대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권리가 연대권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권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계 시민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자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2반 친구들은 활동지 15번 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세계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도덕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 교과서는 21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10쪽 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계 시민이 직면한 다양한 도덕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책임의식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적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과제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전 생각 질문 한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소녀가 물을 기르러 가는 사진이죠. 이처럼 우리 지구 곳곳에는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양동이를 들고 몇 시간 동안 걸어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뭔가 먼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뭔가 심리적으로 먼 이야기다,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했던 지구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빈곤과 기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옆에 사진 보면은 이제 빈곤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 사진이 한 가지 있었죠. 자, 이게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현재에도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현재 10세 미만의 아동은 5초에 1명씩 식량 문제로 죽고 4분의 1명씩 하루에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5만 명이 하루에 24시간에 마다 3.5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알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던 내용들이죠. 자, 우리는 사실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살찌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비만인 것을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를 먹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매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 또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8억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숫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빈곤과 기아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일단 열악해요, 환경이. 이 나라는 자연 환경들이 좀 뭔가 농사를 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뭐가 있겠죠? 자연재해가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은 홍수 있을 수 있겠고, 가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연재해에 좀 약간 더 나아가서 지구의 온난화, 사막화로 더 땅이 척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산림도 파괴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빈곤과 기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내전, 아프리카의 내전들이 불필요한 내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기아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분배 등이 있는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농산품 가격을 일부러 좀 높게 책정을 합니다. 좀 약간 좀 뻥튀기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농산품이 또 너무 많이 남아. 그러면 대량으로 막 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너무 농산품이 많아서 대량 폐기도 하고 아예 그냥 오히려 동물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쪽 열악한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좀 불공정한 분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 더 추가적으로 이런 아프리카는 옛날에 이제 서구 사회에 식민지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식민지. 가나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가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초콜릿이죠. 이 초콜릿, 카카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지내면서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하였지만 이때는 영국이 카카오 농장만 계속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른 상품을 이제 생산해낼 능력이 안 되고 방법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일 경쟁만 하게 되고 다른 어떤 농작물이 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일 경작된 그러한 카카오는 아주 헐값에 이 식민 국가에게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 생산자들은, 카카오 농장의 생산자들은 또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적은 돈의 임금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내가 먹기 위한 어떤 물건들, 식품들을 사야 되는데 이제 식품 가격은 너무 또 높으니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가끔 나오는 빈곤한 나라, 기아 문제 이런 화면들을 보고 왜 저 나라는 저렇게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빈곤과 기아 문제는.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한번 살펴보자면 빈곤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 때문에 자본이 형성되지 못하고 생산력을 높일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빈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쟁과 난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내전들이. 이건 진짜 의미 없는 전쟁인데 이 내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민족적인 갈등 그리고 또 종교적인 갈등 등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내전들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사이의 경쟁, 민족적, 종교적인 아주 오랫동안에 반복되는 갈등들 이러한 문제도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로는 이것과 연관돼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동 인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쟁에 동원되는 것, 그다음 기본적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면한 도덕 문제를 정리를 해보자면 문화의 획일화와 문화권 사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획일화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 문화도 사실 많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금 세계화되면서 이제 세계화라는 의미가 사실 서구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큼 우리는 서구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유 문화를 잘 지켜야 되는데 세계화되면서 이제 서구 문화의 그런 주류 문화로 이제 흡수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을 좀 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반성을 할 수 있겠고 문화권 사이의 충돌도 이제 도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죠.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직면한 도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파괴, 그리고 사막화 현상 이런 것들은 지금은 가시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중 되면은 이제 아주 큰 문제로 이어질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갑자기 우리나라 엄청 더워진 폭염, 한파, 그리고 또 가뭄, 폭우, 태풍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와 연관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계화의 변화 때문에 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책임 의식을 지니고 어떤 전 지구적 관점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을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 빈곤과 기아 문제, 전쟁과 난민 문제, 인권 침해 문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1학년, 2학년 통틀어서 배운 어떤 개념들을 잘 떠올려 볼게요. 먼저 이런 기후변화, 환경 문제, 기아, 빈곤 이런 다양한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는 우리의 뭐와 관련되어 있죠? 인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은 의미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존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진 않아도 우리 지금 지구 공동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곤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덕 시간에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철학자 한 명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거는 우리의 양심이 시키는 명령이고, 이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이 학자 이름이 뭐죠? 네, 바로 아주 익숙한 칸트입니다.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칸트의 그 원칙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있었죠?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시키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심의 명령을 우리가 무조건 따르는 게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칸트죠. 이 이유도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지구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봤으면 도와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지구는 우리 세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도 써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왜 우리는 도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약 대면 수업으로 만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활동지로 나누어준 코너 1, 코너 2 그 학습지 있죠. 이거를 모든별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못 만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과제를 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오늘 수업은 이 강의로 이제 시작하고 강의로 마칠 거지만, 혹시나 또 다른 다음 시간에 만나지 못한다면 이 과제를 내게 될 거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은요,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단원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